사각형을 못 만들겠군요.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쉰다 그랬대. 요즘 개학날은 몇 교시 합니까? 다 해? 오줌만 수업하는 거 아니야? 얄짤 없구나. 개학하면 놀아야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요? 자, 37쪽까지 했으니까 자, 우리 등속도 운동까지 이야기만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속도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쪽 이야기야. 자, 속도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속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속력이라고 했지? 일반적인 빠르기만 얘기했지.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 속도는요, 빠르기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고려돼야 돼? 방향까지 고려되는 이런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해. 자, 빠르기와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빠르기가 같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얘는 바로 벡터라고 얘기해요. 벡터라고 부르고 있다. 아시겠죠? 속도 벡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속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운동은 직선상을 달리는 물체 운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속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극히 드문데 개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속도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 자, 물리에서의 단위 시간은 자, 얼마가 되지? 일로 앞으로 와. 왜 뒤로 가 자꾸? 자, 단위 시간은 1초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변위를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다. 변이가 바로 방향을 갖고 있던 물리량이지. 그래서 자,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속도를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터 퍼 세크 똑같은 단위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편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식으로 나타내주면 V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표시를 해줬어. 오케이? 벡터 표시해주고 자,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또는 델타 얼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얼과 S를 동일시 쓰기로 했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로 나타내주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글뱅이 1. 자, 속도는 속력의 방향을 포함시켜 나타난 벡터량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도의 크기다 그러면 속력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 자, 한편 속도의 단위는 속력과 같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속도의 방향은 변위와 같은 방향이다. 그쵸? 변위 방향과 속도 방향 같은 방향이다라고 해. 크기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 속도의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속도는 다르다. 엄마 차나 아빠 차나 보시면은 속도계라는 게 있을 거야. 그치? 속도계가 맞는 표현일까? 사실은 속력계라고 해야 될 거야. 왜?
속도계는 방향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자, 자동차에 나타나는 속도계는 빠르기만을 나타내 주지. 언어 선택이 잘못됐지, 그지? 그래서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계라고 보는 표현이 맞다.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같은 빠르기더라도 어때? 속도가 다르다라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자, 한편 물체 운동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직선상의 운동일 때는, 자, 속도와 속력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 자, 한편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라고 쓰면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진이 졸립다, 어쩔? 우진아, 졸리면 어떡해? 오호. 그러면 이런 속도 방향을 표시해 줄 거.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 또는 삼각형법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해 줄 수가 있다. 합성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건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곡선 운동에서의 속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곡선 운동에서의 속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지금 곡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곡선상에서 운동한다라고 해. 이때 시각이 T1인 위치에서 물체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R1 또는 S1이라고 써줄 수 있어. 여기가 기준점이야. 자, 또 다른 위치에서의 위치 벡터는 R2 벡터다라고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이게 R2 벡터라고. 이때 시점이 T2가 돼버립니다. 유나도 졸려. 어쩔? 피곤해? 계약해서? 차 타고 오느라고 피곤하지? 선생님, 너 어저께 갑자기 서울에 갔다 오느라고 전철 타고 1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했더니 힘들어 죽겠어. 어지러워. 이쪽의 위치에서 T2라는 위치까지 나타났을 때 물체는 변이가 얼마가 되어버리니? 변이가 이런 변이를 갖게 된대. 이동거리는 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고, 변이는 시작과 끝점을 잇는 직선거리와 방향을 변이다라고 얘기했지. 얘가 바로 변이 벡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시점 사이에서의 속도는, 평균 속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얘는 쓸 수 있는 기호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에버리지 또는 에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써요. 평균 속도의 평균값을 이렇게 써주기도 해. 오케이? 짝대기 쓰면 평균이라는 거 혹시 수학 시간에 배웠니? 어떤 문자의 머리 위에 짝대기 발을 갖고 있어 봐. 그럼 그 값에 대한 뭐다? 평균이다라고 해.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 속도 얘기했었잖아. 물체가 속도가 울퉁불퉁 막 변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갖게 하는 일정한 속도다라고 했지. 싹 깎아버렸잖아. 평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고 있어. 일단 이 표현을 많이 쓰기로 할게. 오케이?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이 표현을 일단 많이 쓰기로 할게.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자, V평이라는 것은, V평은 델타 T분의 델타 R이다라고 얘기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2 T1분의 R2 R1이라고 얘기해.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살펴보니까 평균 속도의 방향은 변이와 앞의 방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순간 속도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순간 속도라는 걸 얘기해 보는데, 순간 속도는 자, 그냥 보통 V라고 써줘. 어느 한순간의 속도잖아, 그지? 또는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위를 순간 속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어리다라고 쓰고, 얘는 미분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아직 쓰진 않고 표현만 배울 거야. 자, 얘는 dt분의 d 어리다라고 나타내주고,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순간 속도를 저 그림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t1에게 근접시켜 오겠다. 그렇다면 변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지?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근접시켜 오면 두 녀석의 직선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지? 접선 방향을 가리키겠지. 맞아? 변이 방향이 접선 방향이란 말이야.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고 했더니, 자, 순간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갖는다? 접선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순간 속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개념이야. 어떤 물체를 실험에 따라서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어. 뱅글뱅글 돌리다가 실을 딱 끊는 순간 또는 실을 놓는 순간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했니?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지? 물체를 막 원운동시키다 실을 딱 끊었어. 어느 한순간에. 그럼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지? 그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겠지. 바로 그 방향이 속도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이게 속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책 얘기로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니까 좋지. 벌써 실험 어떡하니? 응? 여름방학까지 몇 개월 남았지? 다음 빨간 날까지 며칠 남았니? 4월 5일 날 쉬나 요즘? 식목일 날? 식목일 안 쉬나? 5월 5일이 가장 빠른 휴일이니? 어휴, 끔찍하겠다. 중간고사 지나야지나. 아니면 중간고사 때쯤이나 빨간 날 있네. 5일 날 쉬네? 올. 벌써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종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학교 가기 싫어서? 막 친구들 만나면 좋지 않냐? 선생님 어저께 선생님 이제 옛날에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 갔더니 선생님 학력이 제일 꿀이더라. 다 박사인데 나만 석사잖아. 그 교수님하고 일화도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업을 보니까 한 4시간 정도가 공강 타임이 있어갖고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서울까지 날라서 간 거야. 날라가갖고 결혼식 참석하고 시간이 남아갖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교수님, 그 교수님하고 이제 결혼식 참가한 사람들 모여갖고 이제 막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어이 누구 교수, 어이 박 박사, 이 박사, 최 박사 막 하다가 선생님 부를 때는 야 준표야. 그래갖고 되게 서운했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친근감 있잖아. 그치? 안 그러니? 졸업한 지 그때가 한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잖아. 자, 그래서 이게 순간속도, 평균속도라고 합니다. 책으로 한번 순간속도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정한 시간 델타 t 동안에 물체가 갖는 변이를 우리 속도라고 했는데, 이때 이 시간 차이를 점점 짧게 가져가면 그림상의 Q점은 Q1이 되고 Q2가 되고 똔똔똔똔 Q에 근접한 값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래서 변이 델타 S의 방향은 P점 S의 접선 방향이 된다. 즉 매우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에 아주 짧은 변이 델타 S를 근사적으로 직선 운동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때 P점 S의 순간 속도 V는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된다. 뭐 근사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때 얘는 엄밀하게 어때? 아주 작은이 필요하지. 그래서 리미트라는 값을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참고로 밑에 써져 있어. 기억, 어떤 위치에서 물체의 속도라는 것은 보통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 있다. 곡선 운동에서 순간 속도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다. 또 순간 속도가 계속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며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다. 순간 속도는 위치 P가 정해져도 물체의 위치 Q를 택하는 데 따라 델타 T분의 델타 S는 여러 종류의 값이 될 수 있지만 얘는 델타 T를 0으로 근접시켜야 되겠지. 우진아, 그치? 너 뜨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래서 Q를 P에 더욱 근접시키면 어느 일정한 한계값에 도달하는데 이게 극한이라고 해. 수학에서는 극한을 취한다. 자, 시간 델타 T를 충분히 작게 하면 그동안의 변이 델타 S도 극한적으로 작게 되고,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S를 점 P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DT분의 DS, DT분의 D얼이라고 표현해. 쌤은 최근 S라고 많이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상대 속도. 책 얘기들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 얘는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다라고 얘기해. 자,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야. 관측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다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쪽에 전에도 한번 했었지. 그때 얘를 누굴 들었잖니? 은빈이었니? 그래. 예제맨. 자, 예제걸. 자, 은빈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뭐지? 그때 없었지? 세븐틴. 뭐라고? 세븐틴. 세븐틴? 아직도 걔네 좋아하는 애들도 있니? 과학고 언니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연했지? 세븐틴이 2등이에요. 아니 조용히 해. 블랙핑크야. 자, 아니 남돌. 무슨 남돌이야 걔들. 난 듣보잡인데. 무슨 듣보잡이에요? 세븐틴 멤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너밖에 없잖아.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BTS 아는 사람. 얘네들은 그냥 그거. 블랙핑크 아는 사람. 넌 도대체 공부를 하니 노니?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집에서 위버스만 들여다봐요. 요번에 어떤 언니가 세븐틴 팬인데 지난주인가 공연했지? 아니요 이제요. 아니 헤론랜드. 아직 안 했어? 헤론랜드 3월 11일. 그래갖고 그거를 잘못해가 아니 지난달에 했는데 했어. 골든디스크. 지난달에 했어. 서클 차트. 그래갖고 지난달 말에 했는데 이 언니가
계약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 요번 주인가? 금요일 거 티켓팅을 했대. 토요일 거 해야 되는데 무슨 방탈당했어. 그래갖고 금요일 거를 티켓팅을 했는데 이거 학교 빼고 가면 됐는데 얘기 다 들어봐. 학교 저녁 때 면부를 하고 그냥 바로 째면 된대. 어차피 금요일 날 나오니까 얘가 토요일로 바꾸려고 티켓을 바꾸려고 시도해갖고 어떤 애하고 이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갖고 얘가 그럼 3만 원 더 줘. 바꿔줄게. 그래갖고 3만 원하고 바꾸기로 하고 다시 그 환불하고 걔 걸 다시 사야 된다며. 응? 그거 어떻게 그래갖고 딱 했는데 얘 거를 팔자마자 걔 거를 내놨는데 딴 애가 채갔어. 그거 매크로로 계속 돌리는. 그렇다며. 저 3일 동안 매크로 돌렸어요. 돈 내고. 쓰레기네. 그래갖고 걔는 그거 하고 그게 요번 게 하는 게 그 팬클럽 그 거라며. 네, 팬미팅. 그래갖고 아니 근데 그거 첫 건이 얼마인지 알아요? 110만 원이에요. 양도가. 그래갖고 5만 원을 날렸어. 그리고 티켓은 손에 없어지고 걔한테 5만 원 주고 티켓도 없어지고. 응. 그래갖고 멘붕 와갖고 한 2주 동안 공부 못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세븐틴 싫고 에이틴이 있다고 하자. 에이틴 세븐틴 노래인데. 아이씨. 그럼 나인틴이 있다고 하자. 나인틴이 있대요. 나인틴이 얼마에 빠르기로 간대요? 20m/s로 간대요. 여기 은빈이가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은빈이가 바라보는 이 나인틴의 속도는 얼마가 되죠? 20이 돼 버리겠지. 자, 또 은빈이가 갑니다. 나인틴은 똑같이 얼마의 속도로 간대요? 20m/s로 가고 있대요. 20m/s로 가고 있대요. 이때 은빈이가 10m/s로 쫓아갑니다. 은빈이가 바라보는 이 나인틴의 속도는 얼마가 돼버릴까? 10m/s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한편 자, 이 나인틴이 가고 있어요. 자, 얼마에 빠르기로 가고 있죠? 20m/s에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은빈이가 얼마의 속도로 쫓아가고 있답니까? 20m/s로 쫓아간대요. 얼마로 보일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은빈이가 더 빠르게 앞으로 가보도록 하자. 나인틴의 속도는 얼마? 20m/s. 자, 그리고 은빈이는 얼마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30m/s로 쫓아가고 있어요. 이때 은빈이가 바라보니 나인틴의 속도는 얼마가 돼버리지? 빼기 10m/s로 보이겠지. 자, 그리고 다시 자, 이 나인틴은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해요. 20m/s로 가고 있는데 자, 은빈이가 되돌아오고 있대요. 지나가면서 본대. 얼마? 10m/s로 바라본다라고 해. 상대 속도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 속도를 뭐라고 해?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30m/s로 보이게 된대. 오케이? 오른쪽으로 30m/s로 간다라고 본다는 거지.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자, 물체의 속도는 항상 어때? 같지? 물체의 속도는 항상 같은데 관측자의 속도에 따라 보이는 속도가 다르더라. 이런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 속도다라고 하고, 상대 속도는 다음과 같이 쓰기를 한다. 상대 속도는 항상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라고 한다.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라고 한다. 얘를 기호로 나타내 줄 때 이렇게 얘기하자. VAB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VAB는 A가 보는 B의 속도라고 해. A가 보는 B의 속도다라고 해서 자, B가 남이 되겠지.
VB-VA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대. 오케이? 백타입 뺄셈이네. 백타입 뺄셈이면 어떻게 해줘야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뭘 보내주는 거야? 화살표 보내주는 게 자 처리 방법이 되겠죠. 맞습니까?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게 바로 상대 속도 구하는 거다. 계산해 봐봐. 20 빼기 0, 20이 되겠지. 자, 20 빼기 10 얼마가 돼? 10. 20 빼기 20 얼마가 돼? 0. 얘는 20 빼기 30이 되니까 얼마가 돼? 빼기 10. 자, 얘는 빼기 20 빼기 10이 돼 버리니까 빼기 3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로 계산해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와 관계된 대표적인 예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제들을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할게. 누나 조는 거 아니지? 너무 졸려요. 넌 싱싱해 보여요. 자, 그러면 찬이 너 조라.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북풍이. 북풍이라는 건 무슨 바람이지? 북쪽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해. 바람의 방향은 항상 불어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북풍이 10m/s로 부는 날. 동으로 10m/s로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 자,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라는 문제야. 자, 어떤 바람이 자, 불까요? 얘는 방이 표시해주면 북쪽이 되겠지. 자, 북쪽에서 바람이 남쪽으로 분네. 얼마로? 10m/s로 부는 거야. 얘는 V바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출발점을 다 똑같이 속도를 일치시켜줘. 이걸 나중에 속도 그림이라고 해. 속도끼리 주어진 경우에는 속도끼리 시작점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속도 그림이라는 걸 그려주게 돼. 자, 동로 달리니까 이렇게 달리겠지. 얼마의 빠르기로 달리고 있니? 10m/s로 달리고 있어. 이거는 바로 뭐가 돼? V4가 되겠지. 이때 자, 사람이 바라본 바람의 속도는 V4바가 되겠지. 누구 빼기 누구야? V바 빼기 V4가 상대 속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래?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라고 얘기했지. 맞아?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다. 유나가 지금 정신줄 놓기 직전이야. 그치? 아니에요. 잠깐 기억이 끊기려고 하지. 응? 네. 너무 졸려요. 큰일 났어. 자, 이때 사람 대가리에서 바람 대가리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흔히 저학년들 할 때는 야려보라고 해. 사람이 바람의 끝을 야려보는 거야.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지.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가 되니? 10루트 2m/s가 되겠지. 무슨 바람이 불지? 북동풍이 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북동풍이 10루트 2m/s로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거기 예제 43쪽에 있는 예제 문제 얘기도 해. 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 창에서 보면 소나기가 연직 방향으로 내린대. 연직 방향이라는 게 자, 어떤 방향이 되지?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가 출발하여 30km/h의 속력으로 자 달리고 있을 때 유리창에 닿은 빗방울이 흐르는 방향 연직 방향과 60도 각도를 이루는 것처럼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빗방울의 속도를 보자는 얘기야. 자, 사람이 지금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대? 얼마의 빠르기로 가는데 30km/h인데 그냥 V라고 쓸게. 이때 실제로 비는 어떻게 내리지?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비가 내가 관찰할 때 어느 방향으로 보이지? 뒷방향으로 보이게 된대. 얼마로? 60도 각도를 이루게 보이게 된대. 60도라고 치자. 이거는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크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이때 한번 보자. 사람이 바라보는 비의 속도 V4b는 VB 빼기 V4가 돼버렸대. 자, 이때 비의 속도를 살펴보면 VB라고 하는 것은 V4 더하기 V4b가 되는 거지. 맞아? 즉 이 방향의 상대 속도와 이 속도를 합성하게 되면 연직 방향이 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얘와 나란하게 이렇게 꺼봐. 자, 얘와 나란하게 이렇게 그게 되면 얘와 만나는 곳이 생기겠지? 그때 나타나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B의 속도야. B의 상대 속도야. 그리고 B의 실제 속도는 어떤 속도가 되는 거야? 이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각도가 얼마가 돼? 60도가 돼버리잖아. 따라서 탄젠트 60도는 자, 누구분의 누가 되니? B의 속도분의 사람의 속도가 되겠지. 따라서 자, B의 속도를 살펴보면 B의 속도는 얼마가 돼? 탄젠트 60도분의 V라는 값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이거 안 나오는 책 거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의 내용에는 없는데 문제들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자, 속도의 합성과 분해를 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합성과 분해를 어떻게 해준다라고 했지? 속도의 합성과 분해를 한번 살펴볼까? 자, 속도의 합성과 분해라는 걸 알아보는데 자, 얘는 강물 문제를 갖고 알아볼 수 있대. 강물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여기 큰 강이 있어요. 자, 이 강폭을 몇 미터라고 할까? 강폭 몇 미터 줄까? 120m 줄까? 120m가 있대. 이때 강물이 흘러옵니다. 얼마로? 3m/s로 흘러온대. 이때 잔잔한 물결에서 배가 갖는 속도, 배의 속도는 얼마로? 5m/s로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5m/s로 달릴 수 있대. 이때 첫 번째, 자, 최단거리 문제가 있어. 배를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건너편 바로 마주보고 있는 곳까지 배가 가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때 배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운동시켜야 될까? 배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야 돼? 약간 춥지 않니 너희들? 추워요. 약간 춥지 않아? 여기보다 따뜻하면 잘 것 같아요.
현이가 이러고 있길래. 춥지? 좀 틀어줄까? 옷을 입어. 너를 따뜻하게 해주고 은빈이를 재울게. 네. 뭐야 여기 있어. 이게 바로 위에 있어. 자 그러면 건너편까지 가게 한대. 자 이때 배는 어느 방향을 향하게 해야 될까? 배는 그렇지 상류 방향을 향하게끔 가야 해. 얼마로? 5m/s로 가야 해. 이렇게 가는 동안 강물이 배를 흘러 내려오게 하지. 얼마로? 3m/s로 흘러오게 해. 그렇다면 두 속도의 합성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지? 이쪽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갖겠지. 얼마의 빠르기로 갈까? 4m/s로 가게 될 거야. 또는 이렇게 해결해도 될 것 같아. 이 5m/s를 두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3m/s과 3m/s를 분해하면 두 녀석이 비김이 돼 버리면 없어지지. 그래서 빨간 속도 4m/s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질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강둑이 뭐지? 애들이 강둑이란 말을 모르대 요즘. 강둑이 뭐야? 강둑. 국어 잘하는 사람. 국어 A. 강둑이 뭐야? 모르겠어요. 정훈아, 진짜 많이 강둑이 뭐지? 근데 책에 배워서도 강북이란 뭐야? 어허. 강둑. 강과 땅이 맞다니. 강둑. 강의 싸움은 돈 같은 거 아니에요? 된? 막아놓은 거 보? 그럼 보지. 응? 가위바위보 할 때 보. 이명박이 쌌다 욕 뒤지게 먹은 거. 미성아, 강둑이 뭐지? 우진아, 강둑이 뭐지? 윤아야, 강둑이 뭐니? 현이야, 강둑이 뭐야? 아, 서진이 있었으면 맞췄을 텐데. 가장 근접하게. 자, 강둑이라는 것은 강 주변의 제방을 강둑이라고 해. 강 옆에 있는 제방이 있지. 야, 한자어는 아는데 왜 우리말을 몰라? 한참 쉽잖아요. 한자어가 쉬워? 우리말이 더 쉬워야지. 강둑이 강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언덕. 응? 물이 범람하지 않게 강둑이라고 해. 강둑에서 본 배의 속도는 크기만 얘기한다면 얼마가 되는 거지? 강둑에서 본 배의 속도는 얼마야? 4m/s로 보이겠지. 오케이? 자, 배가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자,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 자, 얘는 120m를 4m/s로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얼마? 몇 초? 30초만큼이 걸렸다라고 해.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최단시간에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가장 빠르게 건너는 방법이야. 가장 빠르게 건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강 폭이 120m야. 자, 그리고 얘는 얼마의 빠르기로 내려? 똑같이 3m/s의 빠르기로 내려. 오케이. 자, 이때 자, 이 배를 몰고 가장 빠르게 갈 거야. 가장 빠르게 간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강을 건너는 속도 성분을 가장 크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떨 경우가 강을 건너는 속도 성분이 가장 클까? 자, 강을 똑바로 얘를 향해서 가게 하는 방법이야. 그럼 얘는 얼마로 가지? 5m/s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5m/s로 가. 그 동안에 강물이 흘러내려오지. 얼마로 흘러내려와? 3m/s로 흘러내려와. 그러면 두 속도의 합성에 의해서 배는 얼마의 속도를 얻게 됩니까? 루트 34m/s의 속도를 얻게 될 거야. 그럼 배는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두 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 강둑에서 본 배의 속도는 얼마가 되지? 강둑에서 본 배의 속도는 얼마야? 루트 34m/s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강을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자, 강을 건너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24초가 걸려. 이 거리는 훨씬 더 긴 거리야, 얘보다. 그치? 강은 120m를 5m/s로 건너는 게 되는 거야. 얘? 그래서 얘는 얼마? 24초가 걸리게 돼. 그동안 배가 하류로 떠내려간 거리는 얼마가 될까? 72. 자, 배가 하류로 떠내려간 거리는 이 거리를 묻는 거야. 얘는 3m/s로 24초 동안 흘러내려간 거지. 예? 그럼 얼마가 되지? 24 곱하기 3이 돼 버리니까 얼마? 72m만큼을 떠내려간 거지. 물리 올림피아드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거야. 물론 사람이 강에 육지에서 걸어가는 속도도 주어져 있어. 이때 가장 빠르게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해. 얘는 봐봐. 최단거리로 가게 되면 속도 성분이 줄겠지. 맞아? 속도 성분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때? 이쪽에 도달할 때 가장 빠른 시간이 아니야. 그럼 가장 빨리 건너는 이 방법으로 가게 되면 이만큼을 또 걸어서 올라와야 되잖아. 그렇다면 얘는 중간에 어딘가로 가서 걸어와야 되겠지. 이 방향을 구하는 문제가 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제됐던 적이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합성 분해를 똑같이 벡터와 똑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예제 문제들이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실력 향상 문제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까지 꼭 풀어보셔야 돼. 탐구력 향상은 하지 말고 실력 향상만 꼭 하세요. 아시겠죠? 몇 개 안 되니까 금세 할 거야. 노트에다 옮겨 적으라고 할까? 노트에다 옮겨 적으라고 할까? 그냥 풀면 아니, 풀이 과정을 근데 자세히 안 써갖고 너희들이 막 풀이 과정 쓰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이쪽 줄 까딱까딱 다 이해하겠는데? 현이도 졸려오는데? 유나는 잠이 좀 깼는데? 아까보다. 원래 안 불렀어요. 아까보단 좀 깼지? 원래 안 졸렸다고? 네. 아니야, 아까 너 잠깐 필름 나가려고 그랬었어. 원래 불렀어요. 아 진짜예요. 근데 은빈이는 걱정 안 해. 절대 잘 리가 없어.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리가 없어. 아, 현이가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확 졸음이 왔구나. 자, 이번에는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가속도라는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한자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무슨 가짜인지 혹시 아나? 빨까. 무슨 속자인지 아나? 속도할 때 속이겠지. 빠를 속이고 얘는 정도도야. 정도도. 그래서 빠르기가 더해지는 정도. 더해지는데 빼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있어.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얘도 벡터야. 그리고 얘는 자, 한자어로는 가속도인데 영어로 쓰면 뭔지 혹시 알고 있나? 영어로 쓰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불러. 엑셀레이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엑셀레이터. 엑셀레이터 혹시 들어봤니? 자동차에 보면 옛날 수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뭐라고? 오른쪽 끝부터 A, B, C라고 써 있어.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그래갖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A가 바로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라는 뜻이야. 밟으면 속도가 변한단 말이야. 빨라지지. 발을 떼면 느려지고. 자, 그래서 이 가속도를 뭐라고? A라고 기어 써주고 원래 벡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고 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해준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가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단위는 속도는 미터 퍼 세크고 시간은 세크니까 세크분의 미터야. 번분수 처리해주면 얘 단위는 뭐가 되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버리는 거지. 세크분의 미터야. 오케이? 전체 큰 세크분의 미터가 바로 가속도의 단위가 돼서 얘는 번분수 처리돼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기호로 나타내 줄 때는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A라는 값은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델타 V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델타 T분의 델타 V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T2 마이너스 T1분의 V2 마이너스 V1을 이야기한대. 이게 가속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가 가속도예요. 자, 나머지 성질들을 한번 책으로 1, 2, 3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쓴다. 그렇죠? 자,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다. 벡터량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가속도의 부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가속도 부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먼저 속도의 부호 아까 얘기가 나왔어.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의 부호를 한번 볼게. 자, 직선상의 운동에서의 속도 부호의 의미를 한번 볼게. 어떤 운동에서야 이거? 직선 운동에서야. 자, 직선 운동의 경우에 속도의 부호는 이렇게 씁니다. 속도가 양의 값이래. 속도가 양의 값이면 델타 S라고 쓸게. 델타 S가 양의 값이란 얘기지. 델타 T는 항상 양이니까. 그러면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합니까?
자, 한편 V가 음의 값이야. 그럼 델타 S가 음의 값이 되겠지? 그럼 얘는 S2의 위치가 S1보다 작다는 뜻이 되겠지. 얘는 되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야. 즉, 속도의 부호가 의미하는 것은 뭐니? 운동 방향을 의미해줘. 운동 방향을 의미해주는 게 바로 속도의 부호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 부호를 살펴보자. 가속도 부호 역시 직선 운동에서 얘기하는 가속도의 부호야. 자, 얘는 A가 양의 값이야. A가 양의 값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야? 속도 변화가 양이라는 값이지. 그러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지. 얘는 속도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즉,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 가속도는 우리 이미 배운 관점에 의하면 뭐가 돼? 힘이 되기도 하지. 힘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힘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 자, 한편 가속도가 0이래. 그럼 속도 변화가 0이란 얘기지. 얘는 V2와 V1이 같다는 얘기해. 무슨 운동하는 거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그렇죠? 자, 한편 가속도가 음의 값이야. 얘는 델타 V가 음의 값이란 얘기거든. 델타 V가 음이래요. 그러면 얘는 V2라는 녀석이 V1보다 작다가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니? 운동 방향과 속도 방향, 가속도 방향이 반대야. 힘의 방향이 반대거든. 그래서 얘는 속도가 감소해.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처음에는 속도가 감소하면서, 즉 빠르기가 줄어들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지? 멈추게 돼. 그리고 힘이 계속 작용하면은 다시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되돌아오게 되니까 점점 빨라지지. 그래서 속력은 증가하는데 그 경우에도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 맞고 속력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돼. 되돌아오면서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걔는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말인즉슨 이 책에서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쓰는 게 옳은 표현이라는 거야. 동글뱅이 3에서. 아시겠죠?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언제나 맞아. 언제나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증가하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가속도 방향은 곧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속도 변화량. 자, 속도 변화량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델타 V라고 하는 녀석은 나중 속도 V2라고 하면 V2 마이너스 처음 속도 V1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는 게 바로 속도 변화량에 대한 것이 되겠죠. 자, 이때 속도가 변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속도가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 있을까? 왜 속도가 변할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할 것이야. 오케이? 그 속도 변화되는 원인을 잘 한번 기억해 두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야. 어떤 물체가 자, 가만히 멈춰 있었어. 높은 곳에서. 자, 얘를 가만히 놓게 돼. 가만히 놓으면 잠시 뒤에 보면 얘는 어떻게 됐지? 아랫방향으로 어떤 속도 v1을 갖게 되고, 또 잠시 뒤에 보면 얘는 어떻게 돼? 더 빨라지는 속도 v2를 갖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이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속도 그림을 통해서 계산해 줄 수 있어. 처음 속도 v1이 있고 나중 속도 뭐가 있니? v2가 있다라고 해. 이때 속도 변화량은 나중 것 빼기 처음 것, 즉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를 화살표 보내지. 요 값이 바로 뭐가 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된다는 거지. 이해해? 그리고 방향은 아랫방향이야.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속도가 변하는 건 바로 중력 때문이고, 그때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라고 부르면 좋을까? 중력에 의한 가속도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한편 두 번째. 이거는 뭐 비단 자, 연직 방향의 운동뿐만이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달리는 물체도 똑같이 설명해 주면 돼. 오케이?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 운동도 똑같이 설명해 주면 된다. 자, 두 번째.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 자,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자,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경우, 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이 돼버려. 등속 원운동인데 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한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거든. 이때 물체에게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운동 방향과 수직한 힘이 작용해. 오케이? 이 운동 방향과 수직한 힘이 작용하면 얘는 어때? 운동 방향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연이야, 눈 떠야지. 녀석, 에어컨 꺼줄까? 끄면 잠이 달아날 것 같지. 자, 이때 이 순간의 속도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을 향한다고? 곡선상의 운동에서의 속도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 했지? 접선 방향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잠시 뒤에 봤더니 얘는 이쪽 방향에 V'이라는 속도를 갖게 돼. 얘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른 방향이야. 이렇게 나타냈음에도 얘는 항상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 뭘 작용해? 힘을 작용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 힘을 뭐라고 불러?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고 있어.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리고 이때 생기는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돼. 이때 속도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나타내줬지. 자, 얘는 이쪽 방향의 속도 V라는 속도를 갖고요. 잠시 뒤에 보니까 얘는 속도 어떻게? 이런 방향의 V라는 속도를 갖게 돼. V'이야. 그럼 속도 변화량 방향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를 화살표 보내주는 거지. 맞아? 이때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V'-V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나타나.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런 속도 변화량을 써줄 수 있다.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를 보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어. 자, 모두 변화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런 경우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까?
비행기가 이런 궤적을 따라 이륙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여기 임의의 순간에 한순간에 비행기는 자 어떤 속도를 갖게 되니? 접선 방향의 V라는 속도를 갖게 되고 나중에 또 다른 위치에서 비행기는 자 어떤 속도를 갖게 된대? 역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더 빠른 속도를 갖게 됐겠지. V'이라는 속도를 갖게 됐대. 오케이. 자 이때 속도 그림을 따로 그려보면 속도 그림 이렇게 나타내준대. 자 처음 속도 V가 있었고 나중 속도 뭐가 있었어? V가 V'이 있었다라고 해. 이때 자 나중 거에서 처음 거로 보내준 이 화살표가 뭐가 되니?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지. 이 속도 변화량 방향으로 얘는 힘이 작용했다는 거야. 이게 추진력과 비행기가 뜨려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거든. 추진력과 양력의 합이 이런 힘 방향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속도가 변하는 것들은 모두 힘 때문에 그러하고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일 때 처음 속도 방향에서 나중 속도 방향으로 화살표를 보내주면 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현이야. 어? 정윤이도 눈이 심상치 않네. 응? 에어컨 끄면 많이 추워요. 에어컨 끄면은 감기 걸릴까봐 그래. 감기 걸릴까봐. 요즘 같은 때가 가장 감기 걸리기가 쉬운 때야. 왜? 낮에 낮 때면 좀 덥지. 따뜻하고 해만 치면 추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얇아져. 저봐, 겁내 얇게 입고 왔지. 쟤 이따가 얼어 죽을 거야 아마. 응? 그래서 그래. 선생님도 옛날에는 이맘때 그냥 반팔 입고 그냥 얇은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녔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따뜻하게 입고 다녀. 차라리 더운 게 감기 걸려서 아픈 것보다 낫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어저께 서울 갔는데 와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애가 나타났더라. 반팔에 반바지 입고 전철을 탔어. 손에는 얇은 잠바 있지 바람막이 같은 거 그거 하나만 들고 있어. 와 미쳤다 그랬어. 자 평균 가속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평균 가속도는 똑같이 A평 또는 A 에버리지 또는 A 벡터의 평균 이런 식으로 평균 가속도를 표현해.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속도가 변하면서 운동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가속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가속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속도 변화량을 자, 이런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가속도래. 이것을 평균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말로 먼저 써주고 할까?
자, 평균 가속도라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해. 얘 뭐가 돼? 미터 퍼 세크 제곱. 일반적인 가속도 정의하고 똑같네. 보통 그래서 어려운 책들 보면 일반물 이상은 보면은 정의하지 않고 평균값과 순간값만 얘기해. 오케이? 평균의 정의가 전체 평균의 정의가 물리량에 대한 정의가 돼 버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A평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즉 이 값은 T2-T1분의 V2-V1이라고 하고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평균 가속도고 이번에는 순간 가속도. 자, 순간 가속도는 그냥 A라고 쓰고 있는데 말이야. 자, 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자, 이것을 순간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기호로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지.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야. 그래서 얘는 A라고 표현했을 때 아주 짧은을 리미트라고 하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이렇게 나타내 써줄 수 있지. DT분의 DV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DT분의 DV라고 써주고 있다.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자,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데 점점 빠르게 증가한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어. 자, 이때 특별한 시각 t1일 때 물체의 속도는 뭐라고 할까? v1. 또 다른 시각 t2일 때 물체의 속도는 뭐라고 할까? v2라고 하자. 오케이? 자, 이때 요만큼의 값을 뭐라고 쓸 수 있지? 델타 t 시간의 변화지, 즉 걸린 시간이 되겠고, 자, 요 부분이 얼마가 돼? 델타 v의 크기가 되겠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자, 평균 가속도를 얘기해 보자. 자, 평균 가속도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A평은 크기만 표현해 볼게. 그냥 벡터를 쓰지 않고 크기만 표현해 볼게. A평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지. 즉 얘는 T2-T1분의 V2-V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얘는 두 점이 정해졌으면 두 점을 뭘로 연결하고?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간 가속도를 볼게. 자, 순간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라는 값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다라고 얘기했지.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T1에게 근접시켰을 때 두 녀석 직선 연결하면 뭐가 돼버려? 접선이 돼버리고 그 접선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두 점 사이에 두 점 사이가 아니고 어느 한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순간 가속도, 평균 가속도의 정의들을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운동에서의 가속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곡선 운동에서의 가속도를 얘기해 보자. 자, 이거를 보시면 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곡선상을 달리고 있대. 자, 이 시점 T1이라는 시점에서의 속도는 어느 방향이라고 했지? 접선 방향이라고 했지? 맞아요? 또 다른 시점 T2에서의 속도 방향은 또한 이 점에서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때 속도끼리 있으면 속도만 따로 모아보기로 했지 아까. 속도끼리만 있으면 속도를 따로 모아서 그림을 그려. 무슨 그림? 속도 그림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돼. 다음 쏟아놓은 제목인 호도그래프야. 이 속도 그림이라는 걸 그려보는데 처음 V1 이렇게 나타났대. 나중 V2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속도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지? 이게 바로 속도의 변화가 되겠지. 즉 속도의 변화라는 값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이게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은 나중에 가속도를 주잖아. 그지? 가속도는 곧 힘을 준단 말이야.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물체는 평균적으로 속도 변화량과 같은 방향의 이 방향에 힘을 받게 된 거야. 달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당기니까 방향이 바뀌고 빠르게도 일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게 됐대. 이해합니까? 그럼 책 얘기를 보면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곡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므로 속도 변화가 생겨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즉 속력이 일정해도 속도 변화는 0이 아니다. 자, 곡선 운동에서의 속도 변화, 그림과 같이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였을 때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속도 벡터 V 제로 V의 출발점을 임의 5점에 평행 이동시켜 그리면 처음 속도의 화살표 머리에서 나중 속도의 화살표 머리 쪽으로 그은 선분과 방향이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된다. 뒷대가리 앞대가리 보내줬다는 얘기지. 자, 이때 곡선 운동에서의 가속도. 자,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되므로 이 시간 델타 t 동안에 델타 v의 속도 변화량이 생기게 되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고, 자, 이때 가속도 방향은 변의 방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호도그래프란 얘기를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에 호도그래프부터 새로 보도록 할게요. 맛배기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 호도그래프는 자 우리말로 속도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속도 그림이야. 자, 속도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속도 그림을요. 속도 그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속도끼리 모아놓은 그림이라고 했지. 가장 대표적인 속도 그림 예를 한번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물체가 지금 포물선 할까? 원동 할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원동으로 한번 해볼까? 원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떤 물체가 이런 원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해. 이거 이 책 방법 그대로 한번 얘기해주고 얘기할게. 자, 아마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줄 거야. 여기 오고 반지름이 어린 곳에 물체가 돌고 있는 거야. 처음 속도 V1이라는 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자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 잠시 뒤에 보니까 얘도 역시 접선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니?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맞아요? V2라는 속도를 갖는데. 자, 이때 얘가 갖는 이 각도 변화량이 델타 세타라고 하죠. 이때 속도 변화량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 자, 이쪽 방향에 V1이라는 속도 변화가 있겠지. 또 잠시 뒤에 보면 이쪽 방향에 속도 변화 V2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얘를 이렇게 한번 보자. 보조선을 그려볼게. X, Y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지름 방향을 이렇게 잡고 Y 방향 또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면 이 각과 이 각이 어때? 동일각으로 같지. 그리고 얘 90도가 되고 얘도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얼마가 돼? 델타 세타라는 값이 돼버려. 이 값이 뭐가 돼? 델타 세타라고 합니다. 이때 속도 변화량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 보내준 이게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자 시간이 매우 짧다 보면 얘는 거의 호의 크기나 현의 크기나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돼? V 곱하기 둘의 크기를 V라고 할 때 델타 세타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자 앞에 부분 배운 부분 잘 확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먼저 틀리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어?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설해 다음 시간에 해설해. 자 질문하면 해설해 줄 거야. 모르는 게 없어.